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비트코인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또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함께 있는데, 자,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추세, 요거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갭 상승으로 이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쭉 밀리면서 이게 단타로 들어왔던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나왔죠, 그죠? 단타. 일단은 좀 짧게 보고 있던 외국인이 밑에서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세 차익이 나오면서 오늘 음봉 마감하고 다시 추세에 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중요한 이 장대 음봉의 중심 부분을 중간을 넘어서면 시세가 나오죠. 중간을 지난주에 살짝 넘어서니까 시세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오늘 월요일 지났는데 주봉 다시 여기 중심에 걸려있죠, 그죠? 자, 내일 여기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 요걸 깨고 내려가는지 내일 요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걸 깨고 내려간다면은 상승 다음에 조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다시 내려갈 거 폭락할 거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상승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상승 다음에 조정 쭉쭉 가능한 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12월 중순 넘어가고 있고 이제 1월, 2월, 3월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증시가 계속 안 좋을 수면 없어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박스피다.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 이 박스권이 주가로 봤을 때 요런 박스권, 여기 박스권, 요렇게 주가적으로 박스권도 말할 수도 있지만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이 나고 있죠, 그죠? 박스권에서 말하는 것 근거가 PBR 근거로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많습니다. 자, 지금이 2024년도죠. 자, 2019년도 뉴스예요. 2019년도 7월 30일 뉴스입니다. 자, 2019년도 7월이면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2019년도고 7월 중심 정도에. 자,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갈 때 저 뉴스가 나왔어요. 코스피 PBR 0.8배 바닥 근접하고 있다. 삼성증권 코스피 바닥 론 재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PBR 바닥을 0.8을 바닥을 두고 고점을 1.2 정도를 보고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8년도 10월 29일 코스피가 0.79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3일에 0.77 0.8보다 0.3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 뉴스가 쓰여지고 있는 2019년도 7월 29일에 PBR 0.8이 이제 0.8 근방에 다 와가니까 이제부터 바닥권이 아닐까, 겁을 내지 말고 사모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죠, 그죠? 저 뉴스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좀 더 내려갔지만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죠, 그죠? 여기는 코로나고, 그죠? 야, 요것은 PBR 밴드예요. 여기 밑쪽이 0.8이고 위쪽이 1.2입니다. 9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인데 여기 아래 0.8 근방에서 반등 1.2까지 나오고 0.8, 1.2, 0.8, 1.2 넘어서 여기 0.8, 1.2, 0.8 이탈해서 0.75, 0.6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때부터 사모을 만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고 1.2 이상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0.8과 1.2 사이의 박스권을 이어간다. 요것이 이제 박스피라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강의도 나왔어요, 그죠? 이 사이트도 보여드리고 0.8 근방이 바닥권에 가고 있다. 이미 강의 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8이에요. 다시 코스피 일봉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여기가 PBR이 가장 낮았겠죠, 그죠? 이날이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로 가서 조회를 하면은 이때 가장 많이 내렸던 날은 0.83까지 내려갔습니다. 0.8 근방까지 내려갔죠, 그죠? 0.83까지만 내려갈지 0.8을 찍을지 0.79, 78, 77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0.8 근방에서는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괜찮더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중장기 매매로 좋은 시장이죠, 그죠? 해서 저도 중장기는 미국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한국도 나쁘지 않다. 길게 보면은 0.8 근방에서는 반등을 해주는,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저점과 고점이 잡혀져 있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정말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죠, 그죠? 자, 여기서도 이 근방 어딘가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고 나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지나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할 수도 있다고, 그죠? 해서 단기, 중기 스윙으로는 이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너무 겁먹지 않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닥을 찍고 1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 상승 2차 반등 쪽으로 갈 것이고, 그죠?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상승 조정 다시 여기 추세를 돌파할 때 이 추세를 꺾는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오늘 하루 시세 차익이 나는데 내일 다시 이 음봉을 잡아먹으러 가면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이고, 5선까지 깨버리면은 이번 1차 반등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바닥을 다칠 때 2차 반등을 보고 거기서 주집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크게는 이런 시나리오를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국내 증시는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눌려져 있던 뭐 2차전지,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은 계속 좋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줬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죠, 그죠? 자, 정치 테마 일단은 지금은 잠룡도 다 움직인다. 자, 일단은 3개월 뒤에 헌재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 거기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어야지만 또 다시 3달 뒤에 대선이 되고, 그때 가서 전당대회 하고 각 정당별 하나의 후보로 통일이 되죠, 그죠? 근데 3달 전까지는 잠룡 모두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식에서는 반응을 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잠룡을 본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자,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이 가장 확실한 후보인데, 자,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수 진영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범보수로 본다면 이준석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통일로 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정치인 백주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우원식 관련주, 그 다음에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이렇게 좀 움직여졌죠, 그죠? 이러다가 내일 모레 얘들 죽고 또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이런 애들이 또 튀어갈 수도 있고, 또 죽고 얘들 또 튀어가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정치 인맥주는 참 위험하죠, 그죠? 고점에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오르기 전에 올랐다 그대로 다 뱉어내는데, 그나마 좀 우상향, 모멘텀을 가진 우상향을 보려면은 정치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유력 후보가 믿는 정책 있죠, 그죠? 요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죠? 자, 정책주 같은 경우는 확인된 대로 지금 멤버십 커뮤니티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은 금요일에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흐름 좋습니다. 산타랠리 이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 깨고 뭐 조정을 받더라도 밑에서 충분히 주춤을 해도 될 만한 분위기. S&P 500도 올라갔다가 살짝 20선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지면 일부 죽죠. 만약 이탈한다면 더 죽죠. 이렇게. 자, 마이크론 급등으로 반도체가 갑자기 급등을 해줬는데, 반도체 줍줍도 역시 좀 내려오면은 20선 근방 그 아래에서 줍줍이 낫겠다. 지금 해외 증시는 상승 다음에 살짝 지금 조정받는 분위기예요, 그죠? S&P 500, 그 다음에 니케이도 보면은 지금 횡보 중이고, 그 다음 대만 가면은 상승 다음에 살짝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반등 다음에 전고점 다음에 조정, 항생도 전고점 다음에 20선까지. 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은 요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방적으로. 자, 여기 머리 맞고 조정, 머리 맞고 조정, 머리 맞고 조정. 지금 머리 맞았죠, 그죠? 이제 결정전이죠, 그죠? 1차적으로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고, 요걸 돌파하면 이제 추가 상승, 오버슈팅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다시 5선 이탈하면은 여기와 같이 상승 조정, 또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보면 되겠다, 그죠? 나스닥 선물 지수로 여기 돌파 여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트렌드 라인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죠, 그죠? 계속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 움직였고, 주말간에 급등을 하면서 10만 5천 달러 돌파,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상방에 와 있습니다. 줍줍을 하기에는 먼 가격이죠, 그죠? 다시 내려와서 트렌드 하단, 여기가 줍줍 가능한 구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곳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조정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더리움 역시 이 트렌드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 지금 트렌드 중심 라인에서 돌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살짝 수렴되는 트렌드를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하고, 전고점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채널 상단까지 찔러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이렇게 하단 부분에 있는데 오늘 밤 반등 가능성을 가졌죠, 그렇죠? 항상 줍줍은 트렌드 밑에서 해야 된다. 자, 중장기는 미국,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스윙 매매는 한국 나쁘지 않다. 자, 지금 길게 보면은 바닥권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라기보다는 다시 또 조정이 나온다면은 여유 있게 천천히 줍줍을 해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근방이 바닥이었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자, 지금 당장 내일은 이 음봉을 이겨내는지 다시 5선 이탈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